이 총선의 결과는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달 정도를 지나면서 저희 당이 민심을 받들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지지율도 정체되고 변곡점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죠. 저도 고심을 했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당을 이끄는 것이 당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려한 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저 개인한테 정치적으로 좋으냐 아니냐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변화와 혁신의 길로 민심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것만 고려했는데 그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평가의 문제는 국민들과 언론에 못 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의 심판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을 저렇게 하셨는데도 아직도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심판 모드를 거두지 않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이 변모해서 민심을 따르려 노력한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당정관계 합리적으로 쇄신하고 보수정치 재건의 시스템을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불편하지는 않고요. 시간 되실 때 또 뵈면 되죠. 어떤 지자체 장을 당권 선거에서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괜찮으시면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정치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그리고 대구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시는 이유는 제가 검사 시절의 어떤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맞서고 이겨야 될 때 이긴 점을 봐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 경력이 짧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게다가 저는 정치라는 것이 공공선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저는 수십 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말씀,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저도 대단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배울 거고요. 내일도 배울 거고 언론에서도 배울 거고 시민들께도 배울 거고 정치인들께도 배울 겁니다. 대구는 늘 데가 없습니다. 대구는 늘 뜨겁고 대구에서 열렬히 맞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 심장인 대구의 심장을 빌려서 이 보수 정치를 되살려 보겠습니다. 거대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런 얘기잖아요. 민심은 어차피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대단히 민심을 소홀하게 보는 걸로 오해받기 쉬운 용어 같고요. 저는 민심이 평가나 분석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민심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늘 민심은 두렵고 그런 의미에서 누가 제 상대 후보들이 어대안이 맞느냐 아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석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대안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뛰시면 됩니다. 당정관계라는 것이 당정관계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기자님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당정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게 오히려 건설적인 토론이 막히고 일방의 독주가 이어지고 그게 당정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당정관계를 제가 건설적이고 실용적으로 끼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생각하는 그런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알 겁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공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 왔어요. 공적 결정이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친소 관계가 결정 요소라든가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소 관계가 그렇게 저는 관심 가지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님과 충분히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권당의 강점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이 행정 권력과 이 집권 여당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야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죠. 사실 그 판세라는 것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큰 판단을 하지 않겠고요. 다만 명확한 민심과 당심이 있는데 그게 몇몇 정치 기술자들이 정치공학으로 그 민심과 당심을 꺾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그 정치공학으로서 당심과 민심이 꺾인 것에 수긍하실까요? 제가 당심과 민심을 다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치공학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정치공학을 가지고 명백한 당심과 민심의 흐름을 뒤바꾼다? 당신 국민들과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빤히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원내에 계신 108명은 다 제 공천장을 받으신 분들이죠. 지금 저희는 108명이 있습니다. 그 108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원내에서만으로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원내, 원외 가릴 것 없이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개파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할 큰 과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해서 요새 인신공격적인 얘기들이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건건히 대응하면서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잘하는 건 아시죠? 제가 그런 공격 같은 걸로, 그걸 잘하는 걸로 우리 국민들께서 시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내에서는 그런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은 나중에 거대 여당의 폭주와 맞설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제가 출사표를 던지는 출마 선언문을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지난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구했다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우리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감사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을의 확장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반은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대구 경북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일종의 정치를 오래 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정치공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에게 표를 몰아줄 분들에게는 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 그러듯이요. 저는 그거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정치공학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경제가 살아나고 대구 경북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정치인보다 실천할 겁니다. 저는 아직, 아까 저보다 정치 경력이 짧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정치공학의 때가 묻기에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는 아직 제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대구 경북에 대해서 한 약속들을 지킬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제가 제일 짜증나는 질문이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건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서로 화합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기를 정말 바래왔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앞세우고 살 것이고 그 마음을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뭐가 되는 것을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앞장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그 마음이 흔들릴 때쯤 되면 저는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든 당대표를 안 하든 정치인의 기준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마한 당일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던 것이죠. 우리 보수가 계속 주요 이슈에서 도망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당내에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정말 절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 주셨습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108일은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저를 다시 불러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대구 경북을 비롯한 우리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볼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 몸을 다해 결과를 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2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특히 후반기에 가서는 정말 80석, 90석 하면서 개헌전선이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저희 선거 전략이 조금 더 이 지지층을 바라보는 것, 그 지지층이 기대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이랬잖아요.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정치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개헌전선이 무너지면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선거 후반 정도에는 하루에 17군데를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 저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절실한 마음이었는데 그 절실한 마음을 그대로 같이 해주신 분들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나라를 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기초로 해서 제 정치를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